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또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부재,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는 공포, 또 고통,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묵직한 단어로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영화가 또 어떤 영화일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라시다 존스, 케니크 맥키넌 주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영화입니다. 제목이 눈 깜짝할 사이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눈 깜빡할 사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하잖아요. 네. 그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세 편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 연관성을 딱 가지는데 첫째 등장하는 가족은 원시 사회의 한 가족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인류학에서 말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네. 뭐 이런 시대의 한 가족인데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동굴에서 한 가족이 살아요. 아버지, 엄마, 또 딸, 그리고 임신 상태에 있으니까 곧 태어날 아기 이렇게. 근데 그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돼요. 아이를 낳다가. 네, 아이를 낳다가. 네. 그 아이는 살았는데 그 아내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과 딸이 상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모래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묻어두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약간 다른 종족의 남자들이 이쪽으로 막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건 좀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짐을 챙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것. 이게 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영화인지 감이 안 오는데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건가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시점입니다. 클레어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 혹은 고고학자인데요. 클레어는 오래된 인류의 그 뼈를 이제 실험실에서 막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제 유명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고 이 연구를 잘하게 되면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에 막 몰두하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보니까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이 중요하니까 조금 냅두고 계속 실험하다가 전화가 계속 오니까 실험을 멈추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아요. 약간 귀찮다는 듯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전화 내용에서 엄마는 이제 암에 걸렸고 또 시한부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전화를 받은 상황. 자, 클레어의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연구도 해야 될 테고 또 어머니에게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는 미래 시점입니다. 자, 약간 먼 미래에 코클리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우주선에서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깹니다. 자, 그녀를 깨운 것은 인공지능이에요. 이 우주선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우주선입니다. 네. 자, 미래 지구가 황폐해졌고요. 인간이 더 이상 주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클리는 이 우주선에 인류의 미래가 될 배아를 싣고 케플러라고 하는 행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우주선에는 이 코클리 혼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결해요. 조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우주선 한 곳에 그 식물들을 막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물들을 통해서 그 산소를 이렇게 배출하게 하는 거죠.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렇군요. 장치였어요. 근데 네. 이 식물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식물이 산소를 공급해야 본인도 살고 이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식물이 죽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되니까 케플러 행성에 도착을 못한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 네. 식물이 죽으면 코클리도 죽고 케플러는 행성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원시 사회의 가장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네. 또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맞닥뜨렸는데요. 또 현재 클레어는 어머니의 죽음, 또 자신의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에서 또 미래 코클리는 식물의 죽음과 인류 자체의 멸종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대를 오가면서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실존을 다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미래의 어떤 후손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일단 이 영화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반면에 영화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이야기도 후반부에 해요. 일단은 그 소니라는 이름인데 네안데르탈린. 네. 자, 미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미지의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 생각했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아니에요.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 가족을 자신들의 마을로 데리고 가고요.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의 딸하고 그 사피엔스족의 추장의 아들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이 둘 사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걸 지켜보면서 소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니나 뭐 소의 아내는 죽어가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걸로 결국은 뭐 유전학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전자를 내 아들, 내 후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류는 계속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에피소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영화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였는데 네. 여기 주제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의 존재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자들이라는 게 또 지난주 영화의 또 메시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클레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연구를 그만두고 결국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지금 공부하는 것은 뉴저지 미국이고 집은 캐나다 밴쿠버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남자친구 그렉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클레어는 이제 뉴저지에서 밴쿠버로 돌아가면은 자기 연구하는 경력도 단절되고 남자친구와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지만 어머니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머니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렉은 조교수였거든요. 근데 자기 조교수 경력을 내려놓고 밴쿠버에 있는 이 클레어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니까 와서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멋지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네, 어쨌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가요. 결국은 클레어도 나중에 경력을 되찾고요.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코클리 그러니까 우주선 가지고 갔다 있잖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애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게 연결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클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자신의 전력을 차단해요. 코클리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케플러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이 미래의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각자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나간다.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데요. 그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결국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이타적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희생이 결국 인류의 미래이자 소망이다. 이 영화가 잘 말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결국 이제 누구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또한 부활의 어떤 열매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상승하고 도약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영화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는 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가 우주 전체의 어떤 역사에 보면 깜짝한 사이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기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공존을 모색하자. 이 고난주간에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눈 깜빡할 사이. 이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또 만드셨다는 것을 또 새삼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또 떠올리게 됩니다. 자, 데이바이데이 오늘 영소목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